본 방송은 영화 승부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딴따란딴딴따란딴따란딴따랑 따라라라 아니 이 영화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이 영화 통해서 듣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바로 끄고 나갈 거예요. 얘네 미친놈들이다. 네, 저는 주간 영화 보고의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 지존 없습니다. 저희가 지조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스칼리님한테 도입부를 맡겨봤는데 처음은 아니고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렵네요. 그러네요. 한두 잘하신 번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나름 뭐 했었죠. 지조가 100점이라면 나는 한 60점쯤 했나 모르겠네. 맞아. 대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네.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승부, 영화 승부입니다. 쇼부. 승부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번 영화에서 그리고 언급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 승부는 승부니까 뭐 맞아, 승부에서는 맞아. 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뭐 승부에 프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가 내가 널 안 있으니까. 가르쳤다 뭐. 맞아. 그래서 단어 자체도 되게 많이 언급되고 그러니까 보통 그뭐 스포츠로 따지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기 아니면 뭐 시합.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바둑은 시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조금 바둑 대회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바둑 시합이란 말 거의 못 들은 것 같아. 이 영화 안에서는. 시합이랑은 조금 다르다. 스포츠 쪽은 시합을 많이 쓰지만 네. 그리고 사실 시합이 되게 일본어에서 비롯된 단어라서 네. 요즘엔 또 그리고 시합도 약간 경기로 그 순화해가지고 치환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둑 경기라는 표현 자체도 거의 못 들은 것 같아. 네, 바둑 대회? 네, 바둑 대회. 대회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결승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누구 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승부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맞습니다. 영화 승부. 근데 장르는 드라마, 스포츠, 시대극이라 돼 있어요. 스포츠 시대극. 네. 시대극이라는 표현 쓰는구나 이제. 그리고 스포츠구나 이게. 이제 스포츠는 확실히 스포츠죠. 꼭 사람이 뛰어다녀야지만 스포츠는 아니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의 그 e스포츠들이 네. e스포츠로 처음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네.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e스포츠. 그때 네. 조금 민망했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많이 다들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e스포츠라고 할 때 뭘 또 e스포츠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서울 나의 소울 같은 느낌으로 뭔가 말 뭐, 만든 느낌? 오바지 또 그렇게까지야 이랬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이제 당연해졌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롤이 나오면서 더 이제 강화된 것 같고 그 전에는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는 좀 그냥 동네 고수들끼리 붙는 대회 그런 느낌이었다면 맞아. 롤이 되면서 이제 월드와이드로 바뀌면서 진정한 이제 e스포츠가 됐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는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종목으로 들어갔죠. 종목으로 네. 들어가는 야, 게 대박이다, 엄청 그게. 컸죠. 네. 네.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종목 들어간다는 정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마 흥행이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보장되니까 젊은 애들이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스폰서가 엄청 붙잖아요. 그쵸. 네. 수준이 다르지. 그래서 파리 올림픽 이미 했지 생각해 보니까 파리 올림픽 때 들어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는 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올림픽에는 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번 올림픽인지에서는 정식으로 뭐 채택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파리 올림픽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종목이 들어갔다고 하고 놀랐던 게 그 스트리트 댄스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요?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그러면 금운동을 줄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금메달 받았던 사람의 춤이 너무 좀 기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예술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전위 예술? 그래서 난해하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갖고 이제 밈화해가지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풍자하는 사람들. 완전 SNL 각이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번역수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e스포츠는 그나마 승부가 가려지잖아요. 네. 딱 그냥 눈에 보이는 누가 킬을 누가 몇 번 하고 막 이런 게 가려지니까 오히려 스포츠 면에서는 되게 승패 가름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올림픽 명확하지. 올림픽 e스포츠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번 연도 공식 올림픽이에요? e스포츠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제 대회가 있고 e스포츠 올림픽. 네. 올림픽의 종목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국제 대회이고 e스포츠의 올림픽 정식 종목화를 위원장이 그 당시에 2018년 뭐 이럴 때부터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요가 높아져서 e스포츠 버추얼 올림픽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뭐 무해하잖아요. 일단 뭐 누가 손해 보는 사람도 없고. 공간만 제공하면 돼. 그리고 그리고 게임이랑.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맞아. 그래서 진짜. IOC가 2025년 사우디를 시작으로 리야드를 시작으로 12년간 e스포츠 올림픽의 정규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시도하기로 했다. 아시안 게임이 왠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아시안 게임이 작년 아시안 게임일 건데 그게 아마 항저우였나?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은 또 엄청나게 e스포츠가 인기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 롤 그 금메달을 이제 우리나라 팀이 가져갔죠. 역시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바둑도 만약에 지금까지 인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종목화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2024년에 정식 채택되지 않았고 대신 별도의 올림픽인 올림픽 e스포츠 게임이 창설되어 1회 대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니 바둑이요. 바둑은 종목화를 고려한 적이 있었을까 싶어. 바둑이라. 근데 체스도 없겠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바둑은 어렵겠지. 그러니까 한창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되게 좁았을 때는 바둑, 체스가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렇죠. 다른 스포츠는 웬만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 선택된 사람들 일부만 이제 좀 즐기는 스포츠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흥행도 안 될 거고 바둑은. 바둑 그래도 옛날에는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TV에서 맨날 했는데. 맞아. 일요일 날에 약간 오후 한 4시? 아니야 초전? 아침에 아침인가? 약간 새벽 시간에 그 할아버지 집에서 맞아. 자고 일어나면은 맞아. 조금 일찍 일어난 날에 보면은 어. 아침에 한 6, 7시 때 6, 7시? 새벽에? 네, 새벽에. 새벽에 진짜? 바둑.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약간 한 오전 10시? 뭐 9시 그때 정규 방송 뭐가 없으면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저는 차례 지내고 네. 밥 먹을 때, 아침밥 먹을 때. 그럼 저랑 비슷한 시간대예요. 아, 그런가? 한 네. 8시, 9시?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시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구나. 그리고 오후에도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일요일 오후 한 네. 서너 4시, 5시쯤 네. 네. 9번에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9번 KBS 맞아, 9번. 1에서 네, 많이 KBS 했어요. 1에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는 바둑 TV가 따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그 정규 방송에 넣기에는 정규 방송은 항상 그 인기 있는 것들에 다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씨름이랑 바둑 참 많이 했고. 아, 씨름도 많이 했다. 맞아. 천하장사 맞아. 뭐배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바둑판 하나씩 다 있었잖아. 맞아요. 어릴 때 바둑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잘 못 두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어른이 잘 두시는 어른이 있으면은 그 집 애들이 좀 두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엔 없었어. 약간 그런 거지. 우리 세대 집에 스타크래프트 하나씩 다 깔려 있었듯이 컴퓨터에 바둑이 깔려 있어. 잘하든 못하든 깔려 있었듯이 컴퓨터 사면 바로 까는 게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바둑판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있긴 있어.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도 바둑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둑판이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오목 두고 알까기 하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별로 이렇게 할 건 없어서 이제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물건 중에 하나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무거운 바둑 뭐 판 자체도 무겁고 뭐 돌도 두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그거 아시죠? 바둑판 뒤집으면 장기판인 거? 몰라요. 맞아. 아 모르시는 거. 뒤집을 일이 없어요. 너무 무거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바둑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오, 기원을 다녔군요. 그때 그러면. 유행이었어가지고 바둑 학원을 정말 다녔는데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그 종목들을 다 한 번씩 거쳐셨었어요. 서예도 했었고 서예도 하셨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초등학교 거 때 한 번씩 많이 해서 했던 것 같아. 플룻도 하고 아니 그리고 좀 보니까 스칼렛님이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활달한 아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뭔가 이렇게 그 활달성을 좀 이렇게 죽이고자 학원 돌려막기를 한 건가? 아 바둑을 시킨 건가? 바둑 서예를 시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맞네. 바둑 나대지 서예. 마라. 저 어릴 때도 네. 서예 바둑 다니는 애들이 제일 외향적인 애들이었고 서예 서예랑 바둑 다니는 애들이 제일 산만하고 제일 외향적인 애들이었고 그랬을 반대로 수 있죠. 웅변학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내향적인 아. 애들이었어. 저 웅변 그러니까 오래 다녔어. 글쓰기랑 웅변. 저는 웅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웅변 잘하니까 여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웅변을 보내는 어머님들의 마음은 우리 애들이 좀 밖에서 이 말을 좀 잘했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나는 좀 좀 씩씩하게. 씩씩하게. 나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 조용히 약간 했으면 좋겠다. 집중 좀 하면 좋겠다. 집중해라. 좀 차분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다 그 니즈가 맞춰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예학원이 제일 애들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얘의 특성을 이렇게 발달시켜 주는 게 아니라 네. 야 중간으로 다 모여. 너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고. 그치. 이걸 잘하니까 이걸 더 잘해라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학과외를 수학 잘하는 애가 수학과외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 못하는 애가 수학과외 받지. 그렇지. 근데 또 입시니까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어 쪽은 국어 학원 같은 거 다닌 적 없었거든요. 대신 수학 과외를 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꾸준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그렇게 막 엄청 높아질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된 취약 과목이었으니까. 수학을 좀 안 좋아했구나. 네. 수학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수학은 잘했죠. 저도 수학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약간 이과머리가 있으시죠. 저는 완전히 문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무슨 과외를 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외를 받은 과외? 음. 공부 말고 그 입시 관련된 거 말고 없었어요? 또 있었어요? 미술 과외 받아봤고요. 역시 미술을 과외 받았다고요? 취약한 곳에 그 수업을. 미술도 과외가 있어요? 네, 뭐 학생 한 2명 그런 경우 네, 있죠. 친구랑 둘이었던 것 같아. 둘이 있고 선생님이 와서 미술 과외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스칼렛님이 이제 또 이렇게 집안에 부수함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미술 과외 했었지. 피아노 과외하는 거 같은 거예요. 피아노 과외를 했다고요? 집으로 왔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집으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집에 피아노가 피아노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또 이제 드러내는 부유함. 부유한 내가 산만했나? 왜 이렇게 집으로 사람을 불렀지? 밖으로 내가지를 그럼요. 그럼 엄마는 과외를 깎아서 딱 갖고 오시고. 그렇죠, 그쵸, 과외 그쵸. 깎아서 갖고. 선생님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이거 좀 드시면서 플룻도 하세요. 과외였는데. 거의 무슨 움직이질 않았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부린다는 얘기가 움직인 거는 서예랑 바둑. 서예 선생님까지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 먹을 들고 와서 할 수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서예 선생님들 대부분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힘겹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르칠 만큼 되려면 맞아요. 보수가 좀 상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동네 서예 학원, 바둑 학원이 그래도 있었어. 먹고 살만했어. 맞아요. 지금은 어. 없잖아 거의. 아예 없죠. 아예 없지. 아마 전국에 진짜 검색해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아. 진짜 맞아. 공식 기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땐 주산 학원도 있었어. 아 그치 주산학원. 주사는 많았지. 주판 막 하고. 주산도 이제 그 계산머리 안 되는 애들이 많이 갔다니까요. 안 갔나요? 저는 안 주사 갔어요. 아예 할 줄 몰라요. 저도 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우리 없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저는 없어. 어릴 때 좀 배웠는데 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판 할 줄 아는 아저씨가 가르쳐줬던 것 같아. 우리 때는 이미 그리고 컴퓨터실이 생겼을 때였으니까. 그쵸. 컴퓨터 학원도 다녔구나. 컴퓨터 학원 다녔습니다. 저. 컴퓨터 학원은 저도 잠깐 다녔습니다. 자판 맨날 치고 그죠. 네네네. 그 타이핑 도스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그 요즘 TV에 나오는 그 뭐냐 애기 수준이에요. 하루 종일 학원 다니는. 맞네. 엄청 하고 뺑뺑이 돌았네. 모든 종목을 다 다녔네.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지금 생각하면 컴퓨터 학원 진짜 어이없다. 아, 학원비 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거지. 그 뭐죠? AI 학원 같은 거. 코딩 코딩 학원. 학원 같은 거. 아니 학원비 많이 나오겠다. 요즘 코딩 학원 많이 다녀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학원비 과외비를 많이 그러니까 썼겠네. 부유함이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임금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싸지 않아서 그걸 큰 부담이 없었어 보내는 게. 뭐 그렇다 해서 엄청 싸진 또 않을걸요. 호황이었잖아 그때는 또. 그쵸? 90년대. 맞아, 그땐 호황이었죠. 맞아. 그때는 다들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어 생각해 보면. 맞아. 빈부역 어려서 그랬나? 그때는 OTT를 결제 안 해서 그래. 그때는 쿠팡도 없고. 구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 진짜 끔찍해. 자꾸 누가 45,000원씩 나도 몇만 모르는 원씩 계속 구독을 너무 가져가. 많이 해 내가. 아니 막 빠져나갔는데 뭐 구독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 학원도 안 보냈는데 구독을 하고 있네. 구독하는 방법도 한 컨텐츠도 구독하는 방법이 여러 방식이라서. 그렇죠. 어떤 거는 은행에서 나가고 어떤 거는 핸드폰 결제에서 그거는 나가고. 결제 방식이고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최근에 스칼렛님이 저한테 네. 그냥 넷플릭스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쓰고 원래 봤죠. 있었는데 네. 네이버 플러스 회원이면 맞아. 네네. 만 1,500원인가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리미엄 기준 네. 그랬을 때 한 600원 싸고 총 금액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플러스의 플러스는 혜택은 공짜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 플러스 쓰시는 분들은 사실 한 6천 얼마가 세이브 되는 거야. 5천 얼마가 세이브 되는. 그래갖고 이거 괜찮은데? 다 갈아타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한 상태인 것 같은 게 그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KT 통신사 VIP면은 네이버 플러스 네이버 멤버십이 돼. 공짜야. 근데 네이버 멤버십에서 플러스 멤버십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더 올려서 결제하면은 넷플릭스가 결제가 돼. 그럼 또 그걸 결제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KT도 통신사 VIP 결제를 해버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 플러스도 또 프리미엄 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상술이구만. 나는 상술 중에 하나가 진짜.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양쪽 다 걸려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냥 두 개 엮어놔서 해지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계속 쓰게 만드는 거야. 가족 결합이랑 똑같아요. 아마 걔네들은 신규 유입보다 이탈. 이탈을 고민할 거라고. 그쵸. 원래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그 이탈하는 거를 막는 쪽 CS랑 신규 고객 CS랑 완전 그 접근 방식도 다르고 맞아. 대응 방식도 엄청 다르고 맞아. 심지어 이탈 쪽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되게 헤매게 만든대요. 맞아. 못- 야 이런 혜택도 줄게. 너 나갈 거야 그래도? 네. 못 나가게. 약간 통화하면서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약간 포기하게 만드는. 아니 그 핸드폰에서 어플 들어가가지고 가입 해지하려고 해도 막 못 찾겠잖아. 맞아. 엄청 맞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진짜죠? 스포티파이 봐봐요. 막 갑자기 이상한 한 달 무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뮤직 리스트 같은 거 보여주거든요. 해지한다 그럴 때. 이게 근데 사라진다고? 근데 그 뮤직 리스트가 뭐냐면은 잘 다르게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편지 같이 구성돼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있는 노래들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걸로 팬들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너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한 귀엽네. 그게 밈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한 어떤 하나의 편지 같은 느낌. 약간 질척거리는 네. 전 남친 같은. 맞아, 느낌. 맞아. 그래서 그게 좀 밈 됐었어요. 마음 약하면은 다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약간 풋하면서 에이 귀엽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결제하게 만드는. 그럴 수 있어. 아니 진짜 통신사 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는 뭐 인터넷 해지 같은 거 할 때 큰 맘 먹고 전화 안 하면 맞아. 그냥 뭐 혜택도 있는데 한번 한 달만 더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큰 별 생각 없으면 그냥 또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자, 승부 얘기로. 바둑 얘기로. 네. 저도 얘기하면서 갑자기 멈출 수 없는데 이 토크 어떡하지? 이러면 생각했어. 네. 그래서 승부 얘기로 다시 가자면요. 승부는 누구 얘긴지도 얘기 안 했네. 조훈현과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그 실화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고 이 둘에 대해서 그 옛날에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실제 대회 때의 그 승부 장면을 같이 담아가지고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있는 장면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장면들을. 그리고 두 사람 다 되게 유명한 바둑 프로 기사들이다 보니까 주변인들이 한테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뭐 자서전에 쓴 내용들, 뭐 본인들한테 들은 얘기들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영화다 보니까 되게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소재잖아요. 네. 사제지간의 그 대결이라는 게.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고 진작에 영화화 될 만한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재밌는 포인트가 네. 저는 되게 가까이 있던 제자가 이겼잖아요. 스승을. 네. 그 스승이 그거를 힘들어하다가 네. 다시 스승이 그걸 제자를 다시 이겼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10년 후 이렇게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거의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붙어가지고 따낸 거라서 그거를 잘 못 알아차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내용을 잘 모르면 네, 그 내부 내용을 모르면은 뭐 한 2달 뒤에 이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84년도에 네. 조은현의 제자로 9살 때 네. 들어갔대요. 네. 그리고 6년 뒤 90년 그러니까 15살이네. 맞아요. 그때 이겼대요. 음. 사상 최연소 국수. 네. 천재네. 그리고 나서 둘이 다시 대결을 해서 이게 언제죠? 99년인가요? 그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90년에 처음으로 이겼고 이겼고 잠시만요. 나도 이거 찾아놨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999년. 9년이구나. 네, 거의 9년 뒤에 이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표현이 좀 덜 돼 있고 심지어 저는 약간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 유아인이 15살로 보이지 않는데 15살로 연기를 했다가 그 얼굴 거의 그대로 맞아. 그 10년 거의 10년 뒤에 세월을 연기한 게 그냥 걔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네. 맞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아인 되게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초반에 그 짜장면 먹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바보같이 연기를 해. 네. 근데 얘가 어려 보여야 되고 실제 나이가 그때 어렸으니까 그리고 원래도 그 이창호 님이 좀 약간 어수룩한 성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연기하려고 한 행동 같은데 해석이 좀 좀 바보같이 나왔어. 이 응답하라에서 네. 최택. 네. 박보검이 박보검. 이창호 모티브죠. 그쵸, 그쵸. 네, 네. 그건 바보는 아닌데. 여기는 좀 약간 덜 떨어진 느낌으로 맞아. 연기했어. 맞아. 그냥 우직한 네.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근데 눈이 너무 풀려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그게 이제 뭐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죠. 풀려 있었다. 예. 근데 참 대단해. 어떻게 유아인 영화가 개봉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근데 요새 이렇게 뭐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돌아가셨거나 하시는 분들의 그 영화 개봉이 그렇게 뭐 지탄받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리고 유아인 씨가 2025년 2월 18일에 이제 석방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거에 대한 개봉 결정이 좀 더 물살이 탄 거 아닐까? 석방이 됐어요? 네. 아 그냥 뭐 집행유예 같은 걸로. 집행유예로. 네. 근데 영화가 촬영을 2020년 이제 말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왔던 유아인 아역으로 연기한 그 배우가 그 동백꽃 필 무렵에서 나왔던 아역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아역이란 말이에요. 상큼해. 네. 근데 걔가 그때 동백꽃 필 무렵이 한 19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 영화를 보는 2025년에 얘의 모습이 너무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맞다 이 영화 되게 오래전에 찍어놓고 묵혀둔 영화였지 이 생각을 이제 되새김질을 했었어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그 정도 나이쯤 많이 됐을 컸겠다. 거고 지금 키가 180이에요. 짜식 곧 그걸- 관식이로 나오겠구만. 아니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에 잠깐 나왔던데요 특출로. 그 걔가? 양제일인가 그 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애기들 중 한 명 아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폭삭 속았수다 아직 마지막까지 안 보여가지고. 아직도? 여기서 그 조연들의 역할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조우진 역할. 잘했죠. 네. 너무 좋지. 근데 남기철. 충격적이게도 특별 출연입니다. 이렇게 그래. 분량이 많은데 깜짝 놀랐어 특출. 아니 그
부인으로 나오는 문정희 씨보다 솔직히 말해서 조우진 씨가 더 대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근데 조연과 특별 출연의 차이가 뭐예요? 정식 캐스트라기보다는 뭔가 그 뭐 감독이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다른 배우나 제작진들과의 그 연이 닿아가지고 까메오 같은. 원래는 근데 특출이 보통은 이렇게 분량이 많은 사람을 특출이라 절대 안 하거든요. 너무 많아 분량이. 근데 요즘엔 되게 이 특출의 개념을 되게 남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진짜 안 받은 건지. 그렇죠. 그게 나는 말로만 돈 안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주조연급으로 아티스트 파워를 지닌 연예인이 너무 단역으로 불필요하게 소비될 경우 그럴 때 특별 출연이라고 써주기도 한다거나 분량이 애매할 때. 네, 그래서 아티스트 파워를 인정해주는 예우. 저도 얘기를 들었던 게 특별 출연이 돈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까메오와 특별 출연의 차이를 그 얘기할 때 까메오는 무료, 특별 출연은 돈을 받고. 우정 출연은 확실히 무료인데. 우정 출연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런 우정에 거 의해서. 아니에요? 우정이 없으면 할수 검색을 없지. 지금 해보고 있어요. 언론에는 무료로 출연해줬다고 해도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출연료를 지급하기도 한다. 검색해봤어요. 특별 출연도 출연료를 받습니다. 아 맞네요, 제 기억이. 네. 안 줄 리가 없습니다. 뭐든 이렇게 서류적으로 남겨놓긴 했을 것 같네요. 우리 자꾸 하나씩 빠져드는데 하나씩 자꾸. 빠져드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기철 역할의 조우진님이 나왔고 남기철님이 난 진짜 실제 있는 기사인 줄 알고 검색해봤는데 이분은 이제 그 창작해서 만든 인물이고 없는 인물이었구나. 네, 대신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긴 있어요. 서봉수 구단이라고 그 한창 7, 80년대 한국 바둑계를 조서시대라고 불렀대요. 조서. 네. 그게 이제 조훈현, 서봉수 이 두 명이 거의 이제 바둑계를 주름 잡고 있다. 그래서 왜 초반에도 영화에서 막 조남이라 그러잖아요. 조훈현이랑 남기철이 둘이서 다 해먹는다. 조남지대였구나. 네, 그게 사실은 조서시대라고 불렀다고 하고, 근데 이 사람도 조금 실제로도 조훈현 기사한테 많이 당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영화 안에서는 둘의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훈훈하잖아. 실제로는 조훈현 구단이랑 서봉수 구단이 서로 좀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하대요. 아 진짜? 네, 사이도 안 좋고 얼마나 안 좋냐면은 보통은 그 바둑을 두고 나서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된대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같이. 근데 복귀도 안 하고 그냥 그런다는데요. 그냥 안 하고 집에 간다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대요. 둘이 엄청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성향이 달라서 서로 좀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그 주변인들의 그 평이 있대요. 뭔가 서로 안 좋은 뭐가 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계기가 아니면은 있나 보다. 껄끄러운 너무 자주 만나서 껄끄러운 그런 거 아니 뭐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지. 야, 좀 너네 사이 안 좋은 척 좀 해라. 그럴 그걸로 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흥행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인기 있었을 때보다도 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그러면은 네. 주로 그런 경우는 네. 이제 맨날 지는 애가 네. 약간 열등감 때문에 네. 좀 항상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뭐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고요. 뭐 여기 영화 안에서는 되게 조력자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 별로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 맞아. 계속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기잖아요. 맞아. 그래. 네. 되게 재수없게 그 이기잖아. 스타일이 좀 별로였어. 근데 마지막에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훈훈하게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게 좀 프로인가 했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게 이기는 것조차도 실제로 맞대요. 조훈현이 되게 잔인하구나. 좀 잔인하게 일부러 더 서봉수한테 좀 매너 없이 진짜. 굴었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까지는 트루고 오히려 그 막 서로 이렇게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 이거는 이제 약간 영화적 각색인 것 같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멘탈 싸움이 심한 스포츠일수록 음. 일부러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대1 스포츠들이 보통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대 다면은
약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심리 게임 같이 예, 하는 맞아. 거. 1대1로 하게 되면 테니스도 보면은 막 선수들이 기싸움 하지. 엄청 기싸움 하거든요. 막 일부러 막 그 점수 하나 잘 먹으면은 막 컴온 막 이러면서 막 하는 맞아. 막 그렇게 소리 소리 지르고. 지른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게 이제 상대 기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있지. 뭐 골프도 그런 거 있고 음. 뭐 당구도 있고 음. 그런 거 있지 항상.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요. 네. 어떻게 기를 주기나 시작할 트래시톡. 때 막 채팅으로 겁나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거는 이제 트래시. 네. 근데 키보드 그거에 워리어. 영향을 받으면 네. 지기도 해요 실제로. 야, 조은현이 이창호를 집에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사까지 했었대요. 아. 그리고 조은현이 이창호에게 너무 과묵하고 속이 답답해 죽을 정도로 말이 없었다. 라고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창호를 떠나고 네. 이창호와 조은현이 따로 살고 어쨌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깊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는데 총 69번의 타이틀 매치. 와, 진짜 많이 했네. 둘이서 응. 공식 경기가 네, 세계 바둑에도 유례 없는 사제간의 경쟁이었다. 이창호가 통산 승률이 70%. 진짜 높은 건데. 그럼. 그러니까 둘이 붙었을 둘이 때 붙었을 때 70%가 이창호가 아, 이겼죠. 이창호. 그래도 한 20 몇 프로는 이기긴 했네. 조은현이. 네, 선생님이 이겼네요. 이게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종류의 스포츠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에이징 커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 보통은 그쵸. 더 젊은 사람이 더 나이 든 사람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제지간도 사실은 거의 20년 이상의 그 잠시만요. 세월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게임류 아니면 뭐 네. 스포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거의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더 개발하고 필요 없는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이제는 뭐 AI까지 나와 버렸고 이제 바둑은 사실 이제 그죠, AI가 제일 잘 두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거를 그 중계 같은 거 이렇게 유튜버들이 바둑 할 때 AI가 뭘 추천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수를 추천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났다. 그래서 AI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창호는 약간 방어적이고 그 조은현은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로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역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가 막 인기가 있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그런 기발한 공격성 있는 플레이가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가 확 커졌어요. 그리고 기발한 전략 이런 거 써가지고 왜 홍진호한테 이묘한이 3연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진짜 이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걸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상금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절한 수비와 동반돼서 그러니까 기발한 플레이는 안 먹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비 위주로 운영 위주로 가는 플레이 길게 체력전으로 가는 플레이들이 점점 각광을 받으면서 이창호처럼. 이창호처럼 이윤열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스타크래프트의 지금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로 인정받는 역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운영 위주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전략도 좋고 다 잘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흐름이 비슷하구나. 아재긴 아재. 스타크래프트 얘기하자마자 목소리가 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재긴 아재야. 지금. 이거는 제가 준비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20대들은 만져보지도 못했을 텐데 스타크래프트. 아니다. 20대들도 할 줄 안다. 아재들하고 놀려고. 왜냐면 20대들하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언제요? 언제요? 그 전 회사에서
20대 밑에 직원들 데리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PC방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저는 30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20대들은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일 거예요. 이제 그들도 중고등학교 맞네. 때는 스타크래프트. 지금 20대들은 정말 확실하게 없습니다. 지금은 롤도 안 하지. 지금 롤도 20대들한테 10년 된 게임이에요. 지금 애들 무슨 게임 하나요? 블록스 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 20대 초반까지는 로블록스는 좀 아니고 2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의 그 또 한 10년 전쯤에 처음 뭐 10년이나 그전 전의 위상에 비해서는 20대 초반들한테는 많이 소구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무슨 게임 하지? 뭐가 대세지? 진짜 모르겠다. 요즘 모바일 게임도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그 소비층에 대해서 받아봤거든요. 30대, 40대가 남자들이 주 소비층이라는데요. 아, 모바일 뭐가요?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요. 아, 모바일 게임에. 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무슨 게임을 해? 피크민? 유튜브. 그거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 모바일 피크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이죠. 나 요즘 애들이니까 나 피크민 하는데. 피크민은 근데 초등학생도 해요. 요즘 애들이라기보다는 애들이 하는구나. 네. 근데 요즘은 게임도 심지어 애들이 직접 뭘 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러면 뭐 돌려놓고. 네, 돌리는 게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방치형 게임이라고 방치형 하거든요. 게임. 방치형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동 사냥 모드를 해놓고 뭔지 있어도 알겠다. 게임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와 그 귀찮음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싫은 거야.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는 유튜브도 그런 컨텐츠만 되잖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만 받아들이면서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긴장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임은 안 하는 거지. 저도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네. 우리 때는 그게 또 쫄깃한 재미였는데. 물론 스트레스가 받긴 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타크래프트는 아니고 저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유, 그것도 엄청 재밌지. 전략 명작이죠. 게임이잖아요. 예. 그것도 전략 게임인데 그것도 보면 그 상대 적군이랑 나랑 이제 빨리 문명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서로 이렇게 맞붙어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쟤네 적군이 이제 문명이 빨리 커지는 걸 보면 얼마나 그 긴장감이 큰지 맞아.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렇게 대결 게임들도 많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회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1대1 할 때 무서워. 그런 거 치면은 바둑은 대단한 게임이네. 바둑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그 대결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맞아. 뭐 10시간도 한대요. 네. 하루 종일 하던데. 어떤 식이냐면은 심지어 그래서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은 저녁 먹고 자고 맞아.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그 상태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하는구나. 네. 그런 경기들 많대요. 바둑은 옛날부터. 진짜. 그래 그 영화 보니까 중간에 밥 먹으러 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맞아, 다 하더라고. 맞아요.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어. 게임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누가 훈수를 두는 게 의미가 없잖아. 네, 그치. 그 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뭐 어디 가서 근데 그건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은 사실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AI한테 가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그 부분 어떤 식으로 다음 수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오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잖아. 그러면은 진짜 고수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 고수들 몇 명 고용해가지고 얘기 듣고. 그냥 딱 해가지고 야 의논해가지고 다음 수를 딱 정할 수 있잖아. 그거는 좀 어떻게 그거는 보안을 어떻게 유지했으려나? 이게 그래서 바둑이 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게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잖아요. 30분 이런 그러게. 식으로 턴제가 거의 30분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할 수가 없겠네 그 네. 게임을. 절대. 네. 왜냐면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말했듯이 그런 어떤 조작질을 못하게끔 막기가 이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네. 뭐 나가서 뭘 듣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걸렸을 때 그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그 기사 자격을 걸고 하는 거기는 한데. 진짜 몸에 카메라 하나만 딱 달고 들어가도 뭐 안경이나 이런데 카메라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근데 그게 전 재밌더라고. 바둑이 그
우리는 그거 플레이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바둑 사람들끼리 다니는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거 거기 안에서 실제로 그 유저들이 유명한 프로 기사들은 그 유저 아이디들을 다른 유저들도 다 안대요. 그래서 우리 그 e스포츠에서 예를 들면은 페이커 아이디를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페이커 등장하면 알듯이 그 안에서도 그렇게 그 게임 안에서 바둑 게임을 또 많이 실제로 한대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유저야. 예를 들면 되게 잘하고 있는 유저야. 근데 이 사람이 아직 프로 데뷔를 안 했어. 그럼 누구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정도의 근데 되게 엄청 고인물 집단일 것 같아. 지금 바둑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지. 중국은 엄청 많겠지. 지금 전 세계 1등도 한국인이던데. 아 지금도요? 네. 누구예요? 그게 압도적인 1등이래요. 압도적인 1등이고 되게 오랫동안 1등 하고 있던데. 그래요? 부산 이세돌도 사람이더라고요. 아니고? 네, 이세돌 20대고 굉장히 젊더라고요. 되게 어리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인간들끼리 하고 있겠지? 그쵸. 그 실제로 그 리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스 같은 경우도 되게 빨리 그 컴퓨터한테 지배를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회의 인기라든지 어떤 위상이 빨리 무너진 것 같아요. 신진서 나 들어봤어. 기사이고 5년 연속 최우수 기사 선정 세계 1위. 와, 1위랑 3위가 한국인이고 2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다 중국인이네요. 이런 거면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긴 좋아. 야, 신진서 25살이네. 이분은 어쩌다가 근데 바둑을 하게 됐을까? 그럼 20살 때 세계 1위 한 거네요. 와. 근데 아까 나왔던 이창호도 그렇고 다 어릴 때 세계 맞아요. 1위 했어요. 그렇긴 해. 이창호도 워낙 다들 데뷔를 일찍 하니까. 그때가 전성기인가 봐. 그리고 피지컬도 좋아야 되잖아. 체력이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그 이병헌이 막 등산 열심히 하고 담배 끊고 이래가지고 우승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봤을 때 체력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은영 구단이 막 대단하네. 등산도 하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을 했대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당장 지금 기운이 딸리고 막 힘든데 눈에 보이겠냐고. 담배를 하루에 5갑 했대요. 장미를. 이거 그리고 영화 만들 때 조훈현은 오케이를 바로 했는데 이창호가 1년 넘게 오케이를 안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비슷하다. 생각하느라고. 조훈현이 야 해 나도 했어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아까 다른 그 조연분 원래는 라이벌이라서 안 친하다고 한 네. 사람 그분도 원래 오케이 안 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어쨌든 실존 인물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름도 바꾸고 다 하긴 했죠. 아. 근데 너무 연상되게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지 그래요? 않았을까요? 모르겠네. 그래야겠다. 양해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병헌이 엄청 비슷하게 연기한 걸로 밈이 많이 돌았잖아요. 특히 흰 옷 입고 누워 있는 맞아요. 그 짤, 모시옷 같은 거. 모시옷 짤이 많이 돌았지.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서 이렇게 기대고 맞아요. 했던 그렇대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9시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 꼿꼿하게 앉아 있어요. 사람이. 우리도 녹음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도 약간 좀 눈 풀려 있잖아요. 그치. 특히 저. 특히 더 네.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그쪽은 지금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게 막 전략을 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난 근데 그 더글로리에서도 바둑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글로리에서도 그쵸. 그 주인공이 이제 집을 만들어서 집을 지키는 게임이라서 재밌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집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 영화가 되게 그 시대극으로서는 나름의 그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인물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스포츠물로서의 그 재미 요소가 저는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게 바둑을 좀 잘 아는 분들이면은 그런 어떤 뭐 중간중간에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뭔가 연출이 너무 시대극적인 부분을 살리다 보니까 좀 밋밋해요. 좀 이제 그 바둑 자체 그 두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별로 설명이 없죠. 설명이 없죠. 네. 주로 이제 인물과의 갈등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교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그 바둑을 너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의 흐름도 잘 못 집어내겠고 조금 그건 재미없었어. 약간 그런 게 있죠. 말로 표현되잖아요. 아 우리 조은현 구단은 쾌속 행마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리고 근데 아까 퀸스 갬빗 얘기했었는데 퀸스 네. 갬빗은 체스 몰라도 맞아요. 재밌었거든요. 네, 퀸스 갬빗 같은 그런 연출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가 달랐지? 그러니까 퀸스 갬빗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거 외에도 그 어떤 뭐 연출적인 부분들을 되게 재미있게 연출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진짜로 그 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체스 말들을 이렇게 막 머리 위에도 올라갔다가 하고 맞아. 이게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 뭐 예를 들면 흙의 집, 백의 집 이런 거를 표현이라도 해준다든지 난 뭐가 집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치. 되게 옛날 영화 같긴 했어요. 영화 네. 스타일이 한 90년대 영화 같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투박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그 돌에서 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근데 코피 났잖아요 실제로. 근데 아 그랬나? 그러고 나서 코피를 흘렸잖아 바로. 아무튼 근데 이게 그 돌에 피가 이렇게 나갔고 네. 이제 졌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 좀 괜찮았고. 네. 그 여기 이병헌 인터뷰인데 네. 바둑 룰을 모르면 보기 힘든가요?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독님과 출연진도 바둑 규칙을 잘 몰라요. 감독님도 모르시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이민정 아. 배우는 그래서 연출이 좀 재미없었을 수도 왜냐면 있겠다.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아. 괜히 이렇게 했다가 더 재밌게 연출할 수 있는 거래 예를 들면 네. 영화를 본 아내의 반응은 이민정 배우의 반응 어땠나요? 네. 영화를 보면서 몇 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슬프게 연기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유아인 들었어요. 연기? 그런데 극중 제가 창호한테 야단칠 때와 창호가 떠나갈 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제 연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또 재밌는 게 유아인 이창호한테 처음 졌던 네. 그 연기 촬영하는 날 전날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뺏겼나요? 유아인이 수상했대요. 아. 자기 같이 후보였다가. 그래서 다음 날 이거 촬영하면서 제가 전날 느꼈던 감정처럼 오늘 연기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해서 아 이병헌 씨는 와. 참 재치가 있어. 재치가 있어.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이민정 씨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이민정 씨 본인 자체가 재밌어. 매력이 있더라. 네, 그분이. 예, 매력이 있더라고요. 웃기더라 사람이 생각보다. 사람이 생긴 건 되게 새초롬하게 생겼는데 완전 서울 여자 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약간 푼수? 좀 터프해. 푼수하고 조금 터프? 그래서 좀 그 여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언니 스타일? 재밌더라고요. 이민정이 되게 부잣집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출신이나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약간 강남에서 쭉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어쨌든 이병헌 씨가 어쨌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랑.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달콤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영화적으로는 마주친 적 없던 걸로 알고 그냥 있어요. 이민정이 팬이었던 걸로 알아요. 아니 같이 나왔잖아요 그 영화에서. 아 이민정이 아니구나. 신민아예요. 거기 신민아. 나온 거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알았어. 이민정 진짜 이뻤는데. 지금도 이뻐요. 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부분은 진짜 연기 대결을 확실하게 잘 했는데 그 뭐 유아인도 너무 이창호 씨 같이 나오고 이병헌도 되게 조은현 씨의 그 이미지를 많이 잘 했는데 진짜 잘 맞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유아인도 아까 내가 물론 15살 연기 이상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거고 좀 무리한 설정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어가려고 한 거고 성인 연기자한테. 근데 후반부에 이창호로 나온 것들은 다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시간은 금방 갔습니다. 네, 막 영화적으로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네, 그냥 재밌는 포인트, 네, 그냥 그 소재를 부각시켜서 그냥 오락 영화로 만든 것 같고, 맞아요. 뭐 이걸 영화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영화적으로 막 되게 깊이가 엄청 있는 영화는 생각보다 아니었고. 네, 그럴 필요도 없는 소재고, 네, 그냥 그렇죠. 그냥 얼마나 연출을 재밌게 하느냐.
예. 그래도 BEP 넘어서 아주 행복해 하시네요. 넘었을 것 제작사. 같아요. 그게 목표죠 이런 거는. 그게 비하인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2023년에 유아인 씨가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영화가 개봉이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유아인 씨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감독님이 이 장례식에 갔는데 유아인 씨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대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이제 개봉할 때도 유아인 씨는 전면적으로 안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뭐 GV라든지 이런 데도 안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은 선긋기 마케팅을 잘 한 거죠. 그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를 전면에 안 내세우고 이병헌 씨가 주로 전면에 나섰죠. 그리고 뭐 이거 관련돼서 다른 프로그램들 나온 것들도 다 이병헌 씨만 나오니까 맞아. 좀 드러나지 않게 잘 해가지고 영화가 유아인 나오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느낌으로 유아인이 거의 서브인 느낌으로 근데 막상 가보면은 유아인이 거의 주인공이고 맞아. 그렇습니다. 한 줄 평가 별점 할까요? 네. 네. 우리 거의 저기 칠판에 써져 있는 더덕님의 녹음 타임라인에 맞는데요. 제가 예상을 이 정도로 했어요. 음, 약간 이 두 가지의 영화의 스타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네. 정도 할애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건 안 보셨잖아요. 저 두 번째 거 일단 러닝 타임 자체가 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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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분 더 길다. 알겠습니다. 누구부터 자,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 실장님은 한 번 이미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지어놨다고요 제가? 지어놓지 않았었나요? 아까 뭐 해야지 이 말 해야지 한 거 있지 않았었어요? 아까 그거 어. 뭐였지? 에이 바보들. 그거 있었잖아요. 있다. 그거 제가 할게요. 네. 아, 스칼렛님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한 줄 평을 별점. 사실 뭐 한 줄 평이랄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약간 재밌는 먹어본 맛 같은 영화였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맛 대결. 네, 음식 비유. 그러니까 맛있는 제육볶음 먹는 느낌. 네. 제육. 네, 제육 같은 영화였다. 이 맛일 줄 알았는데 맛있네. 역시 그 맛이구나. 그래서 저는 3.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3.7점입니다. 3.7점. 그냥 무난히 그냥 뭐 괜찮네. 괜찮은 제육이었다. 연기 잘하고 그냥 일단 내용이 신선하니까. 네. 내용이 신선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그냥 이창호, 조훈현만 알았는데 이들이 뭐 제자 관계인지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네. 그 내용이 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래서 냉정한 승부의 세계. 한 줄 평인가요? 네. 어이가 없다. 지금 우리 지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냉정한 한 줄 평의 세계네요. 정말. 진짜. 맞습니다. 냉정한 팟캐스트 팬분들한테 좀 혼나보셔야. 네. 아니 근데 이 승부 보면서 저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아까 그 두 분이 사제지간이라는 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둑도 되게 오래된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그냥 사제지간도 아니고 그 이창호 같은 분을 내 제자라고 한대요. 마이 제자 아니고 내 제자라고 표현이 있는데 인사이드 제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생활까지 내 하면서 제자. 키우는 제자를 내 제자라 한대요. 밖에 있으면 외제자고.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내 제자로 키운 게 거의 그 이창호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조훈현도 초반에 조훈현의 그 스승님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조훈현 씨가 실제로 일본의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그 바둑 프로 기사의 마지막 내제자였대요. 그분이 거의 80살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내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제일 마지막에 거둔 내제자가 조훈현이래요. 근데 조훈현 씨를 되게 엄청 아껴가지고 근데 무슨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조훈현 씨가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군대 문제 때문에. 아이고. 근데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못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스승님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아끼던 제자를 이제 일본에서 데뷔시키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그걸 못 이뤄가지고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자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살까지? 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같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이때 당시에 그 내제자가 갖는 의미가 정말 자식 수준이 아니었을까 바둑 어머. 세계에서는. 그렇지. 자식이랑 다를 게 없지. 그쵸. 작은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실제로도.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영화 안에서 보면서는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이제 이 세계 안에서의 그 내제자와 스승님의 관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의미가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이 뭐였을지 너무 궁금해. 졌을 때. 약간 통쾌함도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이게 되게 감정이 묘했을 것 같은 게 네. 내가 가르친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가 나를 이긴 게 자기가 잘 가르쳐서일 수도 있는 거고 인 거지 사실. 그리고 그런데 또 졌다는 것에 대한 분함? 그러니까 뭐랄까 분함, 자존심 상하는 그런 기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세월에 대한 어떤 슬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시대가 저물었구나. 그런 것도 엄청 네. 자괴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느꼈을 텐데 그 감정에 대해서 유퀴즈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는 하나의 되게 심각한 그렇게 연출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프로기사로. 아까 그러니까. 말했듯이 60번 넘게 맞붙었다면서요. 어. 60번 넘게 거의 맞붙다 70번. 보면은 사실은 좀 무뎌지지 않을까?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막 멘탈이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바둑 기사들이 그리고 보통 멘탈도 아닐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아니 같이 차를 타고 예. 이창호 부모님하고 집에 같이 갔대. 거기서도 연출 첫- 나오잖아요. 처음 네. 처음 진날.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아버지는 안 탔잖아. 실제로 이창호 아버지랑 예. 이거 그 같이. 조은현 와이프랑 이렇게 넷이서 같이 진짜 차를 타고 가족이다. 갔대요. 9살 때부터 키운 거면 정말 그렇다 되게 하더라고. 복합적인 마음일 것 같아. 음. 참 9살에 바둑의 인생을 건 것도 대단하고 지금 9살 뭐 알아요, 그죠? 그만큼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막 되게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나 9살 때 뭐 했지 싶을 정도로 위인들이 9살 때 막 별 희한한 거 발명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모차르트가 7살 때 작곡한 음악 들어보면 아니 씨 죽을까? 이러면 아니 주커버그가 20살에 페이스북 만든 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주커버거는 천재급은 아닌 거야. 20살이라서 20대라서 9살급은 아닌 거지. 뭐 죄송합니다. 당장 멀리 말고 20살만 생각해도 우리가 20살에 뭐 했나 싶다. 그렇죠. 술 마셨죠. 요새는 그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유튜브에 그런 내용 나오면 락스를 찾더라고. 락스 먹고 죽는다고요? 락스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도 락스 얘기 있지 않았나? 아닌가? 그런 약간 밈이더라고.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저의 한 줄평을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의 한 줄평은 일단 3.5점이고요. 시대극이 좋아지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요즘 느낀다. 아니 시대극을 보면 왜 이렇게 반가운 장면들이 옛날 장면? 많이 나오는지 이게 분명 시대극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시대가 됐어. 반가워.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쩍벌처럼 이렇게 다리 이만큼 벌리고 신문 이렇게 들어서 보시는 분들 이런 장면들이 반갑지. 정말 요즘에는 그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지하철에 가면은 신문 그냥 안 보죠. 다들 핸드폰 보고 있고 신문 보는 모습을 누가 사진 찍을 거야. 인스타에 올라갈 거야. 아마. 지금 뭐 책 보는 사람도 사실 잘 없는데 없지. 신문을 그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근데 우리 땐 되게 익숙한 장면들이었잖아요. 예.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예. 다 신문 보고 있었지. 그걸 이렇게 펼치고 그러면은 너무 심심하면 뒤에서 서서 나도 같이 읽었다. 같이 봤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재밌어. 또. 예. 시대극이 반갑다. 요새는 가판에 신문도 잘 안 파는 것 같던데. 가판도 잘 안 보여요. 그래 가판도 별로 없지. 옛날에는 편의점이 대신하니까. 예. 가판이 편의점에 신문이 없네. 있죠. 예.
편의점에 신문이 있어요? 있을 거야. 있어요. 근데 막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신문급보다는 거의 다 약간 주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주간지 이런 주간지? 거라든지 신문 파는 이렇게 데를 많이 못 얇은 봤네. 그러니까 신문도 본 것 같아. 신문 파는 데를 많이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신문도 되게 구하기 힘들고 사람들도 막 안 사. 신문 사는 것도 되게 특별한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탄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이제 맞아. 기념으로 사는 거지. 맞아. 맞아. 옛날에는 뭐 신문지 필요할 때 벼룩시장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젠 벼룩시장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OTT 구독 때문에 제가 가난해졌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신문 구독했었어. 그쵸. 아 그렇죠. 그리고 신문 구독이라고 안 하고 보통 그냥 신문 신문 배달. 아니요, 그래도 신문 구독이라 했었어. 구독이라고 네. 하나? 그래서 막 예전에는 심지어 구독을 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왔었어. 전화가 와서 거기 뭐 저희 동아일보인데 여기 구독하실 생각 없냐? 구독하시면은 자전거 드린다. 그런 거 맞아. 많았어. 그런 거 자전거 많았어. 많이 줬지. 네. 그리고 신문을 그냥 네. 계속 줘. 네, 맞아. 구독 억지로. 안 했는데 억지로 그냥 놔둬. 네. 그리고 돈 달라 그러고. 네. 맞아. 그래서 그 붙여놓잖아. 신문 넣지 마세요. 사절. 신문 사절 맞아. 그 동그라미. 사절, 우유 사절, 신문 사절. 우유. 강제 구독 서비스. 거기다 계속 넣잖아. 동그라미에다가. 아 진짜 인간적이다. 아파트 그 맞아. 맞아. 우리 지금 이제 일주일 구독 무료 구독하기 이런 느낌으로. 강제 맞아. 아 근데 그거 되게 나름 재밌는 풍경이었었는데 맞네. 생각해보니까 누가 알아, 지금.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슬픈? 그 신문 냄새 생각난다. 뭔지 알죠? 응.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딱 밖에 나가면은 그 신문이 차갑게 그 복도에 오래 식어져 있었을 때 그 냄새랑 뭔가 뭐 우유곽 냄새 이런 게 있다고 해 진짜. 맞아. 추억이 있어. 아침 학교 갈 때 문 딱 열면은 네, 끼어 있어. 이렇게 딱 앞에 있잖아. 우유는 우유 구멍에 그렇게 딱 이렇게 안에 들어 있고. 그러면은 요구르트랑. 지금 마치 우리가 쿠팡 배달 아침에 와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듯이 그렇지. 집에 갖다 놓듯이 이제 그거 이렇게 박스 던져 놓고 맞아. 나가고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그런 장면들 이 영화 안에서도 신문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네. 이제 주인공들이 맨날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그 뭔가 노스텔지아를 엄청 자극하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도 재미지만 그냥 그런 소재들 보는 재미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있었어. 네. 그리고 그때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었거든. 요즘 진짜 짜장면 집들이 다 맛이 없어. 맛이 이상해. 옛날 맛이 아니야, 그죠? 네. 배달 짜장면들 중에서 짜장면 자체를 아예 못 만드는 배달집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네, 요즘에는 그냥 옛날엔 시키면은 다 평타 이상이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다 대부분 자기네들이 배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맛이라든지 그 배달 서비스의 어떤 질이 보장이 됐었어. 맞아. 근데 요즘에는 막 배달도 짜장면 시켰는데 배달이 늦게 오고 왜냐면 원래 우리 때는 짜장면이 제일 배달 빨리 되는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지. 짜장면은 시키면 10분 안에 온다 막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배달 서비스랑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볼 때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시대극을 좋아하는 나이가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승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영화 얘기를 안 했다.